당신은 요즘 걸음을 옮길 때마다 다리가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집니다. 예전엔 가볍게 오르던 계단이 오늘은 숨이 차고 발목이 모래주머니를 단 것처럼 끌려갑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사실 이런 변화가 뇌경색의 첫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많은 분들이 뇌경색은 갑자기 쓰러지고 말을 못하거나 팔, 얼굴이 마비되는 증상으로만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 몸은 미리 경고를 보내줍니다. 특히 다리가 가장 먼저 위험을 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리는 단순히 이동을 돕는 수단이 아니라 뇌와 혈관 상태를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실제로 70대 이상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다리에서 시작되는 작은 변화를 무심코 지나칩니다. 조금 저린가 보다, 혈액순환이 안 되나 보다 하고 넘기지만 바로 그 순간 작은 혈전이 뇌혈관으로 향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리의 작은 불편함이 결코 사소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다리가 보내는 신호를 놓치면 뇌는 갑자기 경고 없이 쓰러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리가 알려주는 뇌경색 경고 1까지. 그 첫 번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집 앞 공원을 걷는데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져버려 한 발짝도 더 내딛기 힘들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젊을 때는 조금 무리해도 잘 걷고 잘 뛰었지만 이제는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다리가 휘청거리고 심지어 힘이 쑥 빠져버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체력이 떨어졌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순간이 뇌경색의 중요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다리에 갑작스럽게 힘이 없어지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단순한 근육 피로나 관절 문제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일과성 허혈 발작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뇌경색의 전조 증상으로 작은 뇌졸중이라고도 불립니다. 몇 분 혹은 몇 초 만에 증상이 사라지더라도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작은 신호를 놓치면 실제로 큰 뇌경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한 환자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 남성분이었는데 아침마다 가볍게 산책을 하시던 분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리가 휘청하며 벤치에 덜썩 앉으셨습니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더니 몇 분 지나니 또 괜찮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본인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치셨지만 그 후 2달 뒤 큰 뇌경색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그때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았더라면 하고 후회하셨죠. 물론 모든 다리 힘 빠짐이 뇌경색은 아닙니다. 근육 약화, 무릎 관절염 혹은 단순한 저혈당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분명히 밝혀진 사실은 갑작스러운 다리 무력감은 뇌경색 가능성을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직까지 학계에서도 정확히 어느 정도의 무력감이 뇌경색과 직결되는지 모든 경우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점은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단순합니다. 평소와 다른 갑작스러운 변화는 반드시 경고다. 걸음을 멈추고 왜 갑자기 힘이 빠졌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 그리고 가까운 병원에서 검진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이런 순간을 겪으셨다면 혼자 참고 견디지 마시길 바랍니다. 뇌는 예고 없이 무너질 수 있지만 다리는 미리 속삭여줍니다. 당신이 그 속삭임에 귀 기울일 때 큰 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종아리에서 갑자기 바늘로 찌르는 듯한 느낌이 올라온 적이 있나요? 어떤 날은 발끝부터 허벅지까지 전기가 오듯 찌릿하며 마치 수천 마리 개미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불편하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이 오래 지속되면 대부분은 혈액순환이 안 되나 보다라며 파스나 찜질로 대충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이 저림과 찌릿함은 뇌로 가는 혈류가 막히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경이 눌려서 저릴 수도 있고 단순히 오래 앉아 있어서 혈액이 고여도 저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갑자기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저림입니다. 특히 한쪽 다리에서만 집중적으로 느껴진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뇌 속의 혈관에 작은 혈전이 생겨 순간적으로 뇌와 다리를 연결하는 신호가 약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68세 여성 환자분은 매일 저녁 TV를 볼 때 오른쪽 종아리가 유독 저리고 시린 느낌이 심했습니다. 남편은 운동을 안 해서 그래라고 했지만 정밀 검사 결과 뇌혈관 협착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조기 발견으로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지만 본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그냥 혈액순환제만 먹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위험한 줄 몰랐습니다. 물론 저림이 항상 뇌경색의 전조는 아닙니다. 당뇨로 인한 말초신경 손상이나 디스크 같은 척추질환에서도 유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저림의 원인이 뇌혈관 문제인지 말초 문제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기존과 다르게 갑작스럽게 심해진 저림은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리의 저림은 작은 신호 같지만 때로는 생명을 지키는 경고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증상이 반복되면 반드시 기록해두고 의사에게 알리십시오. 어느 시간대에, 어느 쪽 다리에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가를 알려주면 진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의 다리는 단순히 움직이는 근육이 아닙니다. 뇌와 연결된 경보기입니다. 그 경보음이 울릴 때 외면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작은 경고에 귀 기울이면 내일의 큰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혹시 걷다가 갑자기 다리가 꼬이는 듯 비틀거리며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휘청거린 적이 있으신가요? 분명히 평소처럼 걷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발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한쪽 다리가 제대로 땅을 딛지 못해 비정상적인 걸음걸이가 나옵니다. 이처럼 이유 없는 절뚝거림은 단순히 근육이나 관절 문제일 수도 있지만 뇌경색의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뇌의 운동 중추는 다리와 발의 움직임을 정교하게 조절합니다. 그런데 혈액 공급이 순간적으로 줄어들면 뇌는 다리에게 올바른 지시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 결과 걸음걸이가 흔들리고 다리 하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된다면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한 환자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75세 남성분이었는데 젊었을 때부터 건강을 자부하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을 보러 가시다가 갑자기 다리가 꼬이면서 두어 걸음 제대로 못 걷고 넘어지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단순히 균형을 잃은 줄 알았지만 정밀검사 결과 뇌혈관이 70% 이상 좁아져 있었습니다. 환자분은 그제야 말씀하셨습니다. 내 다리가 날 속이고 있었던 게 아니라 내 뇌가 힘들다고 말하고 있었던 거였군요. 물론 의학적으로 모든 절뚝거림이 뇌경색의 전조는 아닙니다. 무릎 관절염, 고관절 문제, 심지어 발바닥에 작은 상처나 신발 불편함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이런 증상만으로 확실히 뇌경색을 진단할 수는 없다는데 의견이 모입니다. 하지만 뇌경색 환자의 상당수가 이상한 걸음걸이를 경험한 후 병원에 왔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당신이 기억해야 할 점은 단순합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걸음걸이 변화는 뇌가 보내는 경고일 수 있다. 평소와 다른 절뚝거림, 균형 잡기 어려움, 혹은 다리의 힘이 제멋대로 빠지는 느낌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걸음걸이는 삶의 리듬입니다. 그 리듬이 갑자기 흔들릴 때 몸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신호를 놓치지 않는다면 인생의 큰 위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밤마다 다리에 찾아오는 쥐 때문에 고생하신 적이 있나요? 잠들 무렵 종아리가 딱하게 뭉치면서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찾아와 깜짝 놀라 깨어나게 됩니다. 대부분은 칼슘이 부족해서 그렇다, 혹은 운동을 덜해서 그렇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스타, 야간 다리쥐 경련선은 단순한 근육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면 근육이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 경련이 생깁니다. 특히 한쪽 다리에만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면 이는 뇌와 연결된 혈관이 일시적으로 막히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뇌로 향하는 혈류의 불안정이 다리 근육을 먼저 괴롭히는 것이지요. 제가 만난 한 70대 여성 환자분은 매일 새벽 3시쯤이면 다리에 쥐가 심하게 났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라 생각했지만 점점 통증이 심해지고 횟수도 늘어나 결국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뇌혈관 협착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본인은 그냥 자다 보면 쥐 나는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무서운 전조일 줄 몰랐습니다. 하고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물론 모든 야간 경련이 뇌경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탈수, 전해질 불균형, 혹은 단순히 근육 피로에서도 흔히 나타납니다. 학계에서도 경련과 뇌혈관 질환의 직접적인 연관성에 대해 여전히 논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반복되는 편측성 야간 경련은 뇌경색 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첫걸음은 간단합니다. 경련이 반복된다면 그 시간과 양상을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단순히 파스나 민간요법으로 넘기지 말고 의사에게 검사를 요청하십시오. 작은 습관이 큰 병을 막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다리는 밤에도 말을 합니다. 나는 지금 힘들다 하고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내일의 건강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혹시 두 다리를 만졌을 때 한쪽은 따뜻한데 다른 쪽은 유난히 차갑게 느껴진 적이 있습니까? 발끝이 얼음처럼 차가워서 양말을 두 겹이나 신어도 쉽게 따뜻해지지 않는 경우 단순한 체질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한쪽 다리의 비정상적인 냉기, 뇌경색과 관련된 혈관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혈액은 우리 몸을 데우는 따뜻한 강물과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쪽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그곳으로 흐르는 강물이 줄어들면서 다리가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특히 양쪽을 비교했을 때 뚜렷한 차이가 난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뇌로 이어지는 혈류에도 같은 문제가 생기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74세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늘 오른쪽 발이 차갑다고 하셨고 겨울에는 심지어 이불 속에서도 발끝이 시렸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혈액순환 장애라고만 생각했는데 검진 결과 뇌혈관 협착이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그분은 내 발이 나를 살렸군요. 덕분에 큰일 나기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하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물론 모든 차가움이 뇌경색과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초혈관 질환이나 당뇨 합병증, 심지어 단순히 추위에 민감한 체질일 수도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이 증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한쪽만 유독 차갑고 오래 지속된다면 반드시 원인을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기억해야 할 것은 간단합니다. 몸은 균형을 이루려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이 특별히 다르게 반응한다면 그것은 신호입니다. 다리의 온도차는 사소해 보이지만 뇌혈관 질환을 미리 알려주는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두 다리를 동시에 만져보십시오. 만약 한쪽이 현저히 차갑게 느껴진다면 그 순간이 바로 건강을 지킬 기회입니다. 다리가 보내는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당신은 뇌를 지킬 수 있습니다. 거울 앞에서 다리를 보다가 평소와 다르게 피부가 창백하거나 푸르스름하게 변한 적이 있습니까? 특히 발목이나 종아리에 미묘한 청자색 변화가 나타난다면 단순히 피부 문제로만 여기지 마셔야 합니다. 이는 혈액이 충분히 흐르지 못해 산소 공급이 줄어드는 결과일 수 있으며 뇌경색의 위험을 알리는 조기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면 피부는 자연스럽게 붉고 따뜻한 빛을 쏩니다. 그러나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지면 산소가 말단까지 도달하지 못해 피부색이 변합니다. 이런 변화는 주로 한쪽 다리에서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더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71세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발목 피부가 멍든 듯 푸르게 변했는데 본인은 단순히 어디에 부딪힌 줄 아셨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같은 증상이 반복되고 종아리까지 색이 번지자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뇌혈관 협착과 함께 말초혈관 질환이 동반된 상태였습니다.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내게 이렇게 신호를 보냈는데 나는 멍이라고만 생각했네요. 물론 모든 피부색 변화가 뇌경색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정맥류 피부질환 혹은 단순한 타박상일 수도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아직 이 현상이 뇌경색과 직접적으로 얼마나 연결되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갑작스럽고 반복적인 피부색 변화는 반드시 진료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간단합니다. 다리 피부색을 매일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거울을 통해 발목과 종아리를 살펴보고 색이 달라졌다면 사진으로 기록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그 작은 습관이 생명을 지키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피부는 침묵하지 않습니다. 작은 빛깔의 변화 속에 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다리 피부가 어제와 다르다면 그것은 뇌가 당신에게 미리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알아채는 순간 당신은 이미 예방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걷다가 갑자기 발이 땅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거나 순간적으로 발끝이 따라주지 않아 헛디디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발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짧은 순간은 대수롭지 않아 보여도 뇌경색의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다리 근육과 신경을 정밀하게 조율해 한 걸음 한 걸음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혈류가 일시적으로 차단되면 이 조율이 순간적으로 끊어지면서 발을 제대로 들어 올리지 못합니다. 잠깐의 일이지만 그 짧은 순간이 뇌혈관이 힘들다고 알려주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한 환자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9세 남성분이 출근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갑자기 발끝이 들리지 않아 보도블럭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당시에는 운이 없었다 하고 그냥 넘겼지만 같은 현상이 두세 번 반복된 후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뇌혈관에 작은 혈전이 발견되었고 적절한 치료로 큰 뇌경색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환자분은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냥 웃어 넘겼다면 지금은 병상에 누워 있었을 겁니다. 물론 발 제어가 안 되는 현상이 항상 뇌경색 때문만은 아닙니다. 허리 디스크나 심경질환, 심지어 단순히 근육 피로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증상 하나만으로 뇌경색을 단정할 수 없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짧더라도 반복되는 발 제어 불능은 반드시 검사해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일상에서 걸음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발끝이 잘 들리고 있는가, 발걸음이 부드러운가를 스스로 확인하십시오. 조금이라도 이상하다면 그것이 바로 조기 발견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리는 뇌의 명령을 충실히 따르는 병사와 같습니다. 그런데 병사가 갑자기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지휘관인 뇌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순간을 무심히 지나치지 마십시오. 오늘의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내일의 큰 재앙을 막는 길입니다. 혹시 특별한 이유 없이 다리가 뻐근하게 아프거나 걷지 않았는데도 무릎이나 종아리에 묵직한 통증이 계속된 적이 있습니까? 단순히 나이가 들어 근육이 약해진 것이라 여기기 쉽지만 이런 원인 모를 다리 통증은 뇌경색과 연결된 혈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보통 근육통은 운동 후나 과로했을 때 나타납니다. 그러나 휴식 중에도 다리가 아프거나 특별한 원인 없이 계속 불편하다면 혈관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지면 혈류순환에 이상이 생기고 이 변화가 다리 통증으로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73세 여성 환자분은 늘 다리가 욱신거린다고 호소했습니다. 가족들은 운동 부족 때문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검진에서 뇌혈관 협착이 확인되었습니다. 환자분은 내 다리가 이렇게 크게 소리 지르고 있었는데 나는 그냥 나이 탓만 했네요 라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물론 모든 다리 통증이 뇌경색의 전조는 아닙니다. 퇴행성 관절염, 신경통, 심지어 허리 디스크도 비슷한 증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이 증상만으로 뇌경색을 확정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원인을 모르는 지속적 통증은 반드시 검진이 필요하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작은 기록입니다. 언제, 얼마나 오래, 어느 쪽 다리가 아팠는지를 적어두면 진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단순한 진통제에 의존하기보다 통증 뒤에 숨은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리의 통증은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뇌가 보내는 조용한 경고입니다. 그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귀 기울일 때 당신은 건강한 내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혹시 다리에 특별한 외상이나 부딪힘이 없는데도 한쪽 발이나 종아리가 부풀어 오르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단순히 오래 서 있었기 때문이라 치부하기 쉽지만 이유 없는 편측 다리 부종푸기는 뇌경색과도 관련된 혈류 이상을 알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혈액은 심장에서 뇌로 또 다리 끝까지 순환합니다. 그런데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지면 혈액이 원활히 흐르지 못해 특정 부위에 고입니다.
그 결과 다리가 붓는 것이지요. 특히 한쪽 다리에만 집중적으로 나타난다면 뇌와 연결된 혈관에도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실제로 70대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오른쪽 발목이 계속 붓는다고 내원하셨는데 처음엔 단순히 심장 문제나 심부정맥 혈전만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뇌혈관에도 작은 혈전이 있었습니다. 환자분은 발이 붓는 걸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그게 뇌가 보낸 SOS였군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모든 다리 부종이 뇌경색의 전조는 아닙니다. 신장질환, 심장질환, 간질환, 혹은 단순히 오래 앉아있는 생활 습관에서도 쉽게 나타납니다. 학계에서도 어떤 경우에 부종이 뇌경색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다양합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점은 갑작스럽게 생기고 반복되는 편측 다리 부종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실천은 단순합니다. 하루 중 같은 시간에 다리 둘레를 손가락으로 눌러보고 자국이 오래 남는다면 기록해 두십시오. 작은 관찰이 의사에게는 큰 단서가 됩니다. 다리가 붓는다는 것은 몸속 어딘가에서 균형이 깨졌다는 의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심히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 작은 변화를 알아차릴 때 뇌경색의 큰 파도를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혹시 다리가 저리거나 힘이 빠질 때 동시에 머리가 어지럽고 눈앞이 빙글빙글 도는 경험을 하신 적 있습니까? 다리 증상과 어지럼증이 함께 나타나는 순간은 뇌경색의 가능성을 더욱 강하게 시사합니다. 뇌는 다리 움직임뿐 아니라 균형과 시야까지도 조율합니다. 그런데 혈류 공급이 불안정해지면 뇌는 여러 기능을 동시에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동시에 어지럼증이 생기고 때로는 말이 어눌해지거나 손까지 둔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증상이 겹쳐 나타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경고입니다.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6세 여성 환자분은 시장에서 걸음을 옮기다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동시에 머리가 빙빙 돌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단순한 빈혈이라고 생각했지만 곧이어 말도 더듬어지자 119로 이송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작은 뇌경색이 확인되었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대응해 큰 후유증은 막을 수 있었지만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물론 다리 저림과 어지럼증이 항상 뇌경색은 아닙니다. 기립성 저혈압, 단순 빈혈, 혹은 귀 속 전정기관 문제에서도 흔히 나타납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증상의 원인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확실히 강조하는 부분은 여러 증상이 동시에 나타날 때는 반드시 뇌경색을 의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지혜는 명확합니다. 다리에 이상이 느껴질 때 동시에 다른 증상이 있는지 꼭 살펴보십시오. 혼자 참고 지나치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 지금 어지럽다, 다리에 힘이 없다고 알려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빠른 치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몸은 여러 방식으로 동시에 외칩니다. 다리와 머리가 함께 흔들릴 때 그것은 뇌가 강하게 경고하는 순간입니다. 그 신호를 놓치지 않는다면 당신은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다리의 작은 변화들은 사실 우리 몸이 미리 보내주는 귀중한 신호입니다. 뇌경색은 흔히 갑작스럽게 닥쳐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미세한 전조가 숨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거나 저리거나 갑자기 힘이 빠지고 걸음걸이가 이상해지는 것. 이 모든 것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뇌혈관이 고통을 호소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괜찮겠지 하고 참거나 파스 하나 붙이고 넘깁니다. 하지만 건강은 작은 방심에서 무너집니다. 당신이 오늘 다리의 신호를 귀 기울여 듣는다면 내일 큰 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뇌경색을 막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이제 마음을 조금 느긋하게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창가에 앉아 햇살을 느끼며 두 다리를 가볍게 주물러 보십시오. 발끝에서 올라오는 감각 하나하나를 천천히 느끼다 보면 몸이 얼마나 소중한 신호를 보내왔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작은 차이를 발견하는 그 습관이 당신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매일 다리를 살피고 작은 변화가 있으면 기록하고 필요할 때는 주저하지 말고 의사를 찾는 것.
그렇게 사소해 보이는 실천이 결국 인생을 지켜주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뇌경색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당신은 이미 예고를 알아차릴 지혜를 갖게 되었습니다.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다면 큰 후회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